반짝반짝 빛나는 책모님 371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행복한 아침입니다. 네, 오늘 호호포노포노의 비밀요 208페이지 선택은 한계가 있다 그랬어요. 선택에 한계가 있대요. 네, 본문 나갈게요. 2006년 10월 슈렘 박사가 며칠간의 일정으로 나를 만나러 텍사스의 오스틴으로 날아왔다. 공항에서 만난 우리는 만나자마자 인생과 신, 프로그램, 정화 등에 관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가 내 근황을 묻기에 나는 얼마나 신이 그 신이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신이나 있는지를 말해 주었다. 어떤 영화에서 이런 말이 나왔죠. 어떤 사람들은 늘 깨어 있고 그들의 삶은 경이로움의 연속이다. 제가 요즘 그렇습니다. 인생이 내게 선물한 마법과 기적 때문에 마냥 콧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자세히 말씀해 보세요. 그가 재촉했다. 나는 그에게 내가 아끼는 새 차의 이야기를 해주었다. 2005년 2005년형 고급 수제 스포츠카 파노즈 에스페란테는 손으로 일일이 조립한 것은 물론이고 부품마다 만든 사람의 서명과 이름이 붙어 있었다. 내 차의 이름은 프란신이었다. 슈렘 박사라면 그 차에 깃든 사람과 그 차를 살아있는 사람에게 대하는 걸 이해할 거라고 나는 믿었다. 그에게는 세상 만물이 모두 살아있는 것이나 다름없으니 말이다. 내가 영화 시그릿에 출연한 것을 계기로 레리킹 쇼에 나가게 됐다고 말하자 그가 물었다. 레리킹, 레리킹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직선적이지만 다정하고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대답하는 내가 쓴 책 2권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는 소식을 전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내게서 넘쳐 흐르는 활력을 느꼈을 것이다. 처음 호호포노포노 수업을 들었을 때에 비해 뭔가 달라졌습니까? 나는 잠시 생각한 후에 대답했다. 통제하려는 마음을 버렸어요. 그냥 내버려 두죠. 다만 정화하고 지우고 제로 상태로 가려고 노력할 뿐입니다. 그는 내 어깨를 다독이고는 미소를 지었다. 그럴 줄 알았다는 듯이 그 순간을 간직하려는 듯이. 뭐라고 하셨어요, 여기서? 오늘 왜 이렇게 혀가 꼬이는지. 네, 뭐냐면 이분이 이제 통제하려는 마음을 버리고 그냥 내버려 두고 다만 어떻게 했다고요? 정화하고 지우고 제로 상태로 가려고 노력했다. 이게 이제 통제하려는 마음은 뭐야?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생각이 있잖아요.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하는 나의 생각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생각을 내려놓고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그리고 뭐야? 다만 정화하는 거. 내 뭔가 신념에서 두려움이나 그러니까 나를 보고 있으면 돼요. 내 신념, 두려움 정화하는 거는 그냥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만 하고 있어도 되는데 이게 이 뒤에 거보다 앞에 있는 게 일반적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내 생각을 계속 얘기하죠. 이게 지워지지가 않으면. 계속 통제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어제도 이제 오후에 누구랑 잠깐 통화를 했어요.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이제 그 한 어제 이제 그 만났던 분이 그 인문학 공부를 하신 분이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니까 내가 가진 것이 엄청 큰데 저희 이 의식 공부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 엄청나요. 저는 어제도 이제 그분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제 이 수업을 들으면서 한 2분 정도의 스님을 만난 적이 있었거든요. 수업을 잠깐 이제 여자친구 때문에 따라온 스님인데 여자친구
이걸 이제 잠깐 들었었어요. 그래서 따라왔던 스님도 만났었는데 꽤 높은 스님이라고 공부 굉장히 많이 하시는 스님하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스님 생활은 안 하시지만 스님 생활을 엄청나게 많이 하셨던 해인사에 굉장히 뭐 높은 스님이셨다 그러더라고요. 그 스님을 두 분을 만난 적이 있었거든요, 제가. 근데 이 수업을 듣다가 너무 웃긴 게 스님을 딱 뵀더니 그 스님들의 신념이 뭐 저런 이런 것들이 신념이 작동되는구나. 그래서 스님 그 신념이 뭔지 여쭤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뭐가 있어요. 여자친구 따라온 스님은 둘이 막 사이가 너무 막 좋아해서 따라다니면서 사이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스님도 뭐 여자친구도 있고 뭐 요새 뭐 그렇더라고요. 완전히 그 저기 하신 분 아니다면은. 그랬더니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스님은 여자친구한테 느끼는 갑자기 여자친구하고 팍팍 완전 막 싸우는 그 뭔가 팍 감정이 들어가는 그 느낌이 그 전에 있지 않냐고 저는 이렇게 보니까 둘이 하는 행위가 있잖아요. 근데 그 느낌이 그 전에 있지 않아요? 그랬더니 스님이라서 있어요. 빨리 찾는 거예요. 빨리 얘기하시대요. 아 모르겠는데 이거는 아니에요. 이게 맑으시잖아요. 공부해가지고 그러니까 빨리 얘기는 하세요. 빨리 얘기하면서 갑자기 뭔가 중학교 때 자기가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체육 선생님이 팍 때렸대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분노나 그게 확 있는 거예요. 그 여자친구한테 느끼는 게 그 어릴 때 그 중학교 때 그 체육 선생님한테 느꼈던 그 감정이 똑같은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그거를 해결해야 된다고 얘기를 더 해드리고 하는데 안 믿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제일 근원에 그 씨앗, 화분 안에 들어있는 그 씨앗 있잖아요. 그게 3살 이전에 상처잖아요. 그 그 상처가 생각이, 뿌리가 신념, 믿음이 생겨서 그게 자라나면서 생각이 올라오는데 통제하려는 마음, 내 생각 때문에. 그러니까 어제 제가 통화했던 분이 정말 제가 볼 때는 정말 예뻐요. 정말 예쁘거든요. 정말 예쁘고요. 정말 능력이 뛰어나세요. 정말 정말 똑똑하고 능력이 되게 뛰어나고 예쁘기까지도 해요. 근데 본인의 그 생각이 어릴 때 그 신념이 이렇게 좀 열등감이 이렇게 우리가 볼 때는 엄청 완벽해 보이는데 본인 자기 자신이 이제 열등감이 있으셨는지 그러니까 내가 공부하고 이 공부를 하고 계신데도 공부하고 있는 게 나의 뭔가 부족함이라고 생각하고 이 수업에 대한 이제 이렇게 막 이렇게 좋은 걸 모르셨나 봐요. 그랬는데 그 인문학 공부하시는 그분이 인문학이랑은 차원이 많이 달라요. 여러분들 얘기 이제 공부 좀 어느 정도 하고 하는데 공부하고 나서가 아니라 찾으셔야 돼요. 찾고 질문하고 하시고 나서 그러고 난 뒤에 질문하는 거 엄청 그 중요해요. 그래서 질문하고 내 것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나서 그리고 다른 분들 공부하시는 분들 만나잖아요. 달라요. 근데 이분이 요새 엄청 좋아지셨거든요. 엄청 달라지셨어요. 전하고 이분이 엄청 달라요. 그러니까 달라진 상태에서 3년 정도 이렇게 인문학 공부를 하시는데 3년 정도 만났대, 이분을. 이분은 얼마 정도 공부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인문학 공부하는 그분을 3년 정도 만났는데 이제 이제서야 저 사람이 더 많이 알 거야라는 생각을 하셨나 봐요. 본인이 알고 있는 것보다. 근데 어제서야 그게 보이더라 하면서 모르고 있구나. 안다고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안다고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여기서 배운 어떤 이 의식의 수준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겠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하시는데 진짜 차이 많이 나요. 인문학은 그냥 이론으로 공부하는 거고요. 제가 어제 이제 어디 갔잖아. 어제 저희 딸이 또 이제 그 만삭 사진을 찍는다고 보기 되게 좋더라고요. 만삭 사진을 찍는다고 뒷배경이 완전 산하고 막 이런 배경이 유리창에서 넘어다 보이는 그 산 배경이 저는 스크린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 자체더라고요. 어제는 날씨가 막 하늘이 맑진 않으니까 그 하늘까지 그대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만삭 사진을 찍으러 간다고 그냥 저기 멀리 1시간 반, 가깝죠. 1시간만 놀러 갔어요. 그래서 이제 어제 그 창원을 갔다가 신규로 요새 이렇게 들으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도 어제 만났는데 그분도 깜짝 놀랐어요. 제가 얘기를 하는데 뭐냐면 우파니샤드 뭐 이런 인도 경전 있잖아요.
뭐 이런 것들도 다 읽어보시고 다 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저보다 더 많이 아세요. 이론적으로는. 근데 이론적으로 많이 안다고 해서 이거를 내 삶에 의식이 변형되는 건 아니에요. 이제 이론으로 많이 아는 거는 아는 거고 그게 나쁘다는 거가 아니에요. 많이 알든 적든 그거는 그거보다 더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요? 의식이 성장이 되는 거. 내 의식 성장되는 거요. 그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내 의식 성장이 되려면 어릴 때 선생님은 딱 이 생에서 딱 정말 딱 잡으신 게 근원의 이 신념을 해결하면 모든 깨달음까지 갈 수 있다라는 거를 아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계속 얘기하시는데 이게 해결이 된 뒤에 이 공부하시는 영적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이렇게 공부하시거나 그런 쪽에 계신 분 있잖아요. 만나보세요. 여러분들. 완전히 확연히 달라요. 저는 그 두 분의 그 한 분도 하여튼 높은 스님인데 제가 볼 때는 이상하다. 제가 이제 느껴지는 부분들의 스님인데도 뭔가 차이점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모르라고 이제 잘못 얘기하면 또 자부심이고 막 이러니까 잘 보시면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제도 그분이 너무너무 많이 아는데 상담을 제가 막 했어요. 신규로 들어오신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상담을 막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건들은 되게 많아요. 어제 이제 질문을 올리시더라고요. 사건은 많은데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고 뭐 아직은 하고 안 하시려고 하는 느낌도 또 있고 그게 가짜 나잖아요. 감정적인. 안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에고랑 놀고 있어. 나는 이걸 꼭 갖고 있을 거야. 질문 안 하시는 분들 있죠. 나는 이거 꼭 갖고 너무 소중해. 나는 피해자로 있는 거, 요 정도만 하는 거, 한계를 짓는 거, 요게 너무너무 소중해 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그래서 어제는 신규인데 얼마 안 들으셨거든요. 그분하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뭔가 자꾸 안 하시려고 하는 느낌도 있고 본인은 잘 모르실지 몰라요. 안 하시려고 하는 것도 있는데 아니라고 한 가지라도 어쨌든지 간에 이렇게 질문을 하라고 안내를 해드렸더니 질문을 어제 올리시더라고요. 해결할 게 엄청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근원적인 이 화분의 씨앗을 해결을 해야 행복이 드러나요. 행복은 내가 생각이 없을 때. 이분은 뭐예요? 통제하려는 마음, 내 생각, 마음 있죠? 마음이 사라져야 돼요. 마음이 사라져야 되는데 아직 마음과 하나죠. 마음이 난 줄 알죠. 몸이 난 줄 안단 말이에요. 저도 그래요. 그런데 이제 순간순간 각성이 돼서 의식이 이 마음, 내 마음을 보는 거죠. 내 마음, 내가 어떻게 하고 있지? 마음을 조작해서 몸을 움직이게 하는 거고. 그걸 이렇게 순간순간 각성해서 보는 거야. 이제 각성해서. 그렇게 되려면, 그리고 굉장히 좋아요. 내가 내 자신의, 제가, 일을 한 지가 제가 하고 있는, 담고 있는 일이 20년이나 됐는데, 20년 됐는데도 정말 모르고 한 시절이 있어요. 한 8년, 9년은 정말 모르고 하고요. 그 뒤부터는 두려움이 그 전에 막 모르고 하면서 두려움이 들어왔던 게 쫙 자리를 깔고 있었던 것들이 있구나. 근원의 이 두려움 때문에. 그런 것도 보고 있죠. 그래서 요거를 이 사업하는데 잘 이렇게 알고 보고 접목시켜서 하면 엄청난 시너지가 나겠다라는 것도 보고 파워가 엄청 생기죠. 그런 것들이. 그래서 내 마음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분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보거나 이렇게 하면은 이 신념을 찾아서 없애야지 내 마음이 신념, 내가 믿고 있는 내 마음에서 내 믿고 있는 거. 마음은 생각하는 자리인데 신념으로 똘똘 뭉친 게 마음이에요. 신념으로 뭉친, 믿음으로 되어 있는 게 마음이거든요. 그걸 없애야 된다는 거. 그거를 사라지게 해야 된다 하는 거. 그래서 통제하려는 마음을 버려야 한다. 그래야 일이 더 잘 되는 거예요. 내 생각 때문에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정화하는 거. 우리의 정화는 과거의 사건을 찾아서 그 느낌이나 이런 것들을 모르겠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질문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겠으면 뭐 어제같이 막 여기저기 갔다가 뭐 바쁘더라도 늦게라도 연락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고 질문을 하고 싶은데 해야 될 것 같은데 모르겠으면 연락을 주시면 도움을 드릴게요. 그냥 이렇게 있으시면은요. 그냥 상만 생기고요. 무의식에서 듣고만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들리거든요. 무의식에서 듣는 거와 내가 직접적으로 내 사건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찾아서 없애는 거하고는 엄청나게 차이가 있다라는 거.
네, 그 차이 엄청나요. 그래서 그래야 정화가 제대로 된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제로 상태로 가려면 노력할 뿐이다. 근데 제로 상태가 뭐야? 생각이 없는 상태로 하는 거. 어느 정도는 의지를 써야 되는 거는 씨앗을 뿌리 뽑아야 되겠구나. 내 생각을 좀 지워야 되겠다. 없애야 되겠다. 맥락을 바꿔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는 내 어깨를 다독이고는 미소를 지었다. 그럴 줄 알았다는 듯이 그 순간을 간직하려는 듯이 우리는 내 차가 있는 곳으로 걷기 시작했다. 그가 몇 발짝도 못 가서 걸음을 멈추고는 나를 빤히 바라보았다. 발걸음이 꼭 나는 것 같군요. 그가 감탄하며 말했다. 발에 스프링이라도 달린 것 같아요. 박사님을 만나 기분이 좋아서 그렇지요. 그날 슈렘 박사와 저녁을 먹으며 내 책 한 권의 반응이 신통치 않아 실망스럽다는 말을 꺼냈다. 발걸음이 꼭 나는 것 같다는 건 뭐야? 발에 뭐야? 스프링이 달려있다는 거는 즐겁고 행복하다는 거죠. 일을 할 때도 내가 된다라는 거 뭐 이런 걸 믿고 있으면 어때요? 그냥 즐기면서 하면은 뭐 일을 해도 피곤하지가 않잖아요. 근데 내가 안간힘을 쓰면은 피곤하단 말이에요. 어제도 저는 이제 막 가는데 그 저는 이렇게 가서 상담하고 하는 것 자체도 너무 즐거운 거예요.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는 것 자체가 뭐 딸이 일이 있어서 이제 뭐 창원을 가게 됐지만 가는 길에 와 맛있는 것도 먹고 하루 공복하고 맛있는 거 먹고 와 그 있잖아요. 막 창원에 맛있는 거 정말 많이 있게 생겼는 거예요. 왜 동네가 되게 분위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가서 내려주고 맛있는 거 먹으면서 이야기도 하고. 근데 또 뭐 찻집을 이렇게 또 찻집에 갔는데 새로운 빙수를 처음 보는 빙수를 또 파는 곳이에요. 그래가지고 뭐 실타래처럼 막 얇게 있잖아요. 막 우유 빙수, 막 저 얼음을 막 이렇게 놔서 무슨 성을 쌓아놓은 줄 알았어. 그래서 특이한 어떤 그런 데도 가서, 그러니까 뭐 가서 새로운 곳에 맛있는 것도 먹고 뭐 있잖아요. 막 그렇게 다니면서 새로운 있잖아요. 그런 카페가 있나? 여기 대구에는 뭐 그런 빙수를 파나? 새롭게 막 맛있는데 막 이런 데도 많더라고요. 그런데 가서 또 이야기하고 막 이렇게 만나고 하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재밌는 거예요. 즐겁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일하는 게 아니야. 그냥 즐기는 게, 그냥 노는 게 일하는 거고, 그냥 뭐 일한다고 하는 것도 노는 거고. 제가 하는 게 그렇거든요. 그냥 노는 게 일하는 거예요. 즐기면서 이렇게 하는 게, 그러니까 그냥 재미가 있고 막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뭔가 내가 이제 그 일을 즐기면서 해야 돼요. 일이 그냥 즐거워야 돼요. 그러니까 즐거워야 해요. 내가 하는 일이 내가 즐겁게 생각하는지, 내가 안간힘을 쓰고 있는지, 내가 잘 된다라는 걸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잘 되고 잘 돼라는 걸 믿으면 나는 뭐 무슨 일을 해도 편안하고 행복하죠. 근데 내가 안 될 것 같으면 막 안간힘을 쓰면은 조금 일을 해도 많이 힘들 것이고 내가 마음에서 힘들거나 내가 현재 힘들다라는 거를 각성해서 느끼면서 내 상태를 한번 보는 것도 굉장히 좋, 좋죠. 네. 이야, 태닝 잘하시더니. 아, 가려고 그랬는데 오지 말래요. 저 가려고 그랬거든요. 부산에서 대회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부산하고 창원이 3단계죠. 그래서 못 가게 되는데 화이팅입니다. 네. 네, 열심히 가셔서 이제 내일인가요? 내일이구나. 화이팅합니다. 아이고, 네. 대회 나갈 그 바디빌더, 바디빌더 비키니 이렇게 시합 나가시는 분이 대회 나가시는 분이 계세요. 가려고 그랬거든. 근데 오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좀 아쉽긴 해요. 보고 싶었는데. 또 거기에서 자극받으면서 제가 또 하겠다고 나갈지 어떻게 알아. 내가 자극받으러 근데 너무 막 빡신 것 같아가지고, 그래도 어쨌든 최대 응원합니다. 네, 다 잘 될 거니까 이미 상 받고 있는 모습을 상상하면서 이렇게 하세요. 화이팅입니다. 네, 아이고, 네. 대단하세요. 재밌더라고요. 인스타에 올라오는 글들이 얼마나 재밌는지 저는. 느낌이 느껴지니까 너무
재밌습니다. 그래. 네. 이분 같은 경우 이제 책에 좀 신통방통한 그런 느낌이 실망스러운 그런 느낌이 있어서 휴렌 박사님이 말씀하셨죠. 예. 조셉, 그 책을 사랑하셔야 돼요. 내가 바라는 건 그 책이 잘 팔리는 것인데 사랑이 판매와 무슨 상관이 있다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많이 잘 팔렸으면 좋겠는데 책을 사랑하라는 거죠. 잘 팔리기만 하면 되는데 사랑해라. 하고 계신 일들도 그래요.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뭐 하고 계신 영업을 하시든 뭔가 지금 하고 계신 저는 네트워크이죠. 네트워크인데 하고 있는 일이 많이 팔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많이 팔리는 게 아니라 정말 사랑한다면. 그러니까 그분이 행복해져서 사랑까지보다는 그들이 행복해지면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라는 포커스를 맞추고 한다면 잘 되죠, 일이. 일이 잘 되는 거예요. 그쵸? 내가 나를 사랑하고 이미 다 내가 대회에 나가서 그냥 상을 그냥 즐기면은 돼요. 그냥 즐기는 쪽으로 하셔야 돼요. 그냥 아유 그냥 내가 정말 이 대회 나가서 막 응? 행복하게 이렇게 도전한 것도 대단한 거고 나가서 그냥 뭐 행복하게 있잖아요. 뭐 상 받는 것도 시크릿이 되었으면 또 받을 것이고 잘 되었으면 느낌까지 들어왔으면 받을 것이고 내가 어떻게 했느냐 내 느낌에 따라서 다 있잖아요. 근데 그거 세팅해 놓으면 돼요. 그래서 그냥 즐기면 돼요. 믿으면 즐겨져. 근데 믿지 않으면 안 즐겨지잖아요. 믿고 즐기라는 거죠. 세팅해 놔놓고 믿고 즐겨라. 그래서 당신에게 아이가 셋 있는데 한 아이가 학교 성적이 부진하다고 해서 그 아이에게 실망했다고 말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요. 내가 대답했다. 그 순간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다. 내 책은 내 자식이구나. 박사의 말처럼 왜 너는 다른 아이들만 못하냐 꼬꾸짖은 꼴이었다. 이제 아셨지요? 조셉. 모든 자식들을 사랑하셔야 돼요. 인생의 학교에서 성적이 부진하다고 내 아이를 외면한다고 생각하니 너무나 가슴 아프고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나는 가슴속 깊이 내 책을 새기며 마음으로 신성에게 말하기 시작했다.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용서하세요. 고맙습니다. 저는 요번에 막 있잖아요. 이제 저희 하여튼 참 있잖아요. 다시 이 공부를 알고 나서 다시 살고 싶다라는 생각도 드는 거예요. 다시 애를 키우고 싶다는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좀, 내가 진작 알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진작 알았으면 하는 마음에 전에 선생님이 죄책감은 가질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야, 지금 다시 알고 살면 잘 살 것 같아. 근데 다시 살고 싶지는 또 않은 마음과 다시 제대로 했었으면 하는 후회하는 마음과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다시 살고 싶지는 또 않죠. 그래서 이제 후회하는 마음은 없애고 20살 이후가 됐으니 먼저 각자를 해야 되고 나만 정화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나만 정화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을 이렇게 하는데 뭐냐면 진짜 엄마가 늘 비난을 했어요. 누구를? 아빠를 비난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빠를 비난을 했어요. 술과 돈을 못 번다는 이유. 비난했죠. 보이지 않는 거. 보이는 거는 술이랑 돈이에요. 보이지 않는 거는 비난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뭘 배운 거예요? 남편을 비난하는 거예요. 비난하는 거가 엄마가 맨날 어휴 너희 아버지는 하나를 해도 똑바로 하는 것도 없고 돈도 그렇고 뭐가 어쩌고 저쩌고 제대로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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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한다만 암시를 계속 하신 거예요. 엄마가 아빠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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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시 못한다 돈도 못 벌고 어휴 술도 지긋지긋 제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좋아하는 느낌보다는 막 그렇게 비난하고 하는 것만이 기억이 남는 거예요. 그것만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꼭 그렇게 해. 너희 아버지는 손재주도 있어서 잘 하는데 그 기술 쪽으로 나갔으면 더 돈을 잘 벌었을 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좋은 게 뭐 칭찬은 하지만 옆길로 또 새는 거예요. 그렇게 했던 것들이 비난하는 마음이 늘 계셨기 때문에 익숙해져 가지고 저도 뭐요? 남편을 비난을 한 거예요. 제가 뭐 의부증이잖아요. 의부증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막 비난을 계속 하는 거예요. 똑같은 비난, 보이지 않는 거.
뭐야? 여자들이 따르는 거야? 뭐 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보이는 것들은 그런데 내면에서는 엄마도 아빠를 비난, 나도 아빠를 비난. 그러니까 뭐예요? 저희 딸도 뭐예요? 비난하는 마음이 있어요. 본인이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또 단점을 찾으려고 완벽한 그게 어디 있어요? 내가 완벽하지가 않은데 내가 보이는 게 완벽으로 보여요? 안 보이죠. 내가 아직 사랑으로 있어야 사랑으로 보이는 거죠. 내가 불평불만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불평불만이 보이는 거고, 내가 비난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비난해야 될 나하고 다른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의 뭐, 왜 이렇지라고 하는 의문점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의문점이 있어요. 그 똑같이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본인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똑같이 이게 있구나. 저는 이걸 몇 번을 얘기를 했는데 이걸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직접 얘기는 하진 않았는데 그 마음이 있는데 제가 계속 이제 요번에 이제 애들이 그 사회하고 와 있는데 근데 있잖아 하면서 그래서 그래 어른들이 다 있잖아 말 못할 상황들이 있어요. 너무 최고의 탑으로 있기 때문에 앞에 서 있는 부모님들이 계셔가지고 누구한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야. 우리는 아무 진짜 친한 사람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하고 막 이 발표 시간에 발표하면서 해소되고 막 이러는데 그걸 안 해요. 이제 뭔가 이게 그러니까 어디다 이제 잘 얘기할 수 없는 얘기를 잘 안 하는 스타일인 거예요. 그다음에 이거 본인이 힘들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힘들어 계속 하니까 이게 빨리 이게 좀 전환이 되는 건 있어요. 본인이 힘들어 그 상대방에 대한 마음을 이해해 주니까 그거를 이제 옆에서 계속 그러니까 본인이 이렇게 저거 왜 저러지 하는 게 비난하는 마음이거든. 나랑 다르기 때문에 다 달라요. 다 다르죠. 근데 그걸 이렇게 확 제끼더라고요.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게 생겨요. 내가 바뀌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용서하세요. 고맙습니다. 라는 거를 나부터 바뀌면 주변이 바뀌어진다라는 거. 그래서 후회할 것이 아니라 내가 바뀌어야 되는구나. 더 바뀌어야 되는구나. 더더더 바뀌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요? 사랑합니다. 결국은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내 생각이 잘못됐던 거를 미안합니다. 내 생각, 아유, 내가 생각을 잘못했네. 잘못 이해한 거고 미안합니다. 용서하세요. 바르게 하겠습니다. 그렇죠? 고맙습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늘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미안합니다. 용서하세요. 미안합니다. 생각이 어디서 잘못되었는지를 찾아내는 거. 그게 우선이다라는 거. 그래야 감사합니다. 이게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없애는 방법을 자꾸 찾아야 돼요. 어우, 세상에서 생각이 얼마나 이 생각 저 생각 많이 들어오는지 말도 못해요. 그 씨앗 3살 이전에 씨앗 하나가 이렇게 가지가 그냥 쳐져 있는지 엄청나게 많다는 거 찾아야 한다는 거 없애야 된다는 거 그러면 없어진다는 거 그렇죠? 그날 집으로 돌아간 나는 그 책을 가슴에 꼭 품고는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으로 있는 그대로 감사하지 못한 데 대한 용서를 빌었다. 그 책을 들고 뭐요? 이 책은 잘 팔려야 되는데 안 팔리면 어떡하지 하는 나의 마음. 내가 불안해하고 안 될 거야 했던 그 마음을 보는 거죠. 그쵸? 어제도 만난 분이 그러신 거야.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저도 그랬잖아요. 나도 모르게 큰아들한테 큰아버지 같이 되면 안 되잖아. 그쵸? 큰 삼촌 같이 되면 안 되잖아 하면서 큰 삼촌 주어가 먼저 들어와요. 의식에. 뒤에 거는 안 들어가요. 앞에 있는 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바꿔야 돼요. 그랬더니 하면서 이 말씀을 모르겠어요. 이렇게 깜짝방에 들어오셨는지 얼마 되셨는지 안 되셨는지 얼마 안 되셨구나. 100일을 이제 목표로 해야 되겠다고 얘기하신 게 며칠 안 되셨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어제 저랑 만나면서 처음 들으셨는가 보다. 그랬더니 누구 언니같이 되면 안 되잖아 하고 딸한테 그랬었다면서. 그러니까 비교를 정말 하고 싶은 저 사람을 따라해서 했으면 좋은 성공한 케이스의 그 모델을 얘기를 하면서 이 사람 같이 될 거야 라고 해야 되는데 우리는 거꾸로 원하지 않는 사람을 대면서 이 사람 같이 되면 안 되잖아 라고 해서 부정적인 거로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꾸 부정적인 게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없애야 되는 거예요. 저도 바꾼 지 얼마 안 된 거예요. 그래도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바꾸고 얘기를 해야 되죠. 그래서 내가 진짜 책이 잘 팔렸으면 하는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분은 책에 대해서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렇게 보면 뭐예요? 불편한 부분들이 있어요. 불편한 생각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불편한 생각들을 잡고 왜 어떤 이거 구체적으로 찾아야지만 미안합니다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미안합니다. 용서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해가지고는 또, 또 올라온다. 뿌리를 뽑을 때까지 계속해야죠. 어제도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두 가지를 재맥락하셨대요. 아니거든요. 또 튀어나오거든요. 그래서 또 튀어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어제 얘기하고 나서는 오늘 제가 이제 오늘 만약에 들어오셨으면 아까 들어오신 것 같은데 들어오셨으면 제 말이 이해가 갔을 거예요. 여러분들도요. 혼자 재맥락하는 건 한계가 있어요. 그렇죠? 내가 두려운 상태에서 두려움에서 백의의식으로 재맥락을 해. 그 약하잖아요. 약하거든요. 더 올려요. 높은 의식에서 진짜 사랑의 높은 장에서 재맥락을 했을 때, 아 이거구나라는 게 이 느낌이 의식 체계가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도 불편한 게 뭐가 있는지 한번 적어보세요. 적으시면서 내 생각의 뿌리를 계속 찾아서 없애고 없애야 하는 거예요. 그렇죠? 다 잘 될 거라는 거. 그냥 내맡기세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맡기는 거. 그래, 즐기자. 어차피 하는 거 그냥 피부가 그냥 타고 느끼는 거죠. 막판에 바디빌더 할 때 보면은 수분 조절해야 돼가지고 물을 쬐끔 먹고 하루 종일 조금 갖고 하더라고요. 그쵸? 그건 뭐예요? 얼음이에요? 얼음인가? 물도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그래서, 예. 그래서 조절을 하더라고요. 단백질인가 보다. 뭐 단백질인지 뭔지. 그쵸? 그런 것 같아요. 세이크예요. 세이크 가지고 조절하고 먹고 막판에 그냥 막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즐겨보세요. 아, 요걸 먹었을 때 어떻게 해요? 내 몸에 들어갔을 때 이렇게 물 쬐끔 먹었을 때 내 몸에 찢어지는 그 느낌도 이제 피부 있잖아요. 근육. 막 이런 거 근육이 생기면서 느껴지는 그런 것들도 한번 어차피 하시는 거 즐겼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느낌도 즐기시라고. 죽지 않는다. 다 될 대로 잘 될 거다라는 거예요. 녹여 먹는 거야. 아이고 대단하십니다. 하여튼 축하드리고요. 내일 대회 또 나가시니까 축하드립니다. 그렇죠? 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던지 간에 여기까지 왔었던 거, 뭐 어떻게 됐든 거, 결과가 좋아도 좋고 안 돼도 좋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도 오늘 어떻게 해요? 다 행복한 하루 보내셔야 되고요. 아셨죠? 그래서 저도 뭔가는 아들 때문에 들어오는 생각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적어보고 다시 한번 이렇게 좀 해봤습니다. 해보려고요. 아시겠죠? 네. 오늘도요, 우리 목표는 행복한 부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행복한 부자가 되자라는 거. 네. 기억하시고요. 네. 음성을 해제시켜 주시고요. 의식